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유료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닥터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주환, 김계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던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차례 스텐트 시술도 받고 10년 전에는 간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던 68세 남자입니다. 수술이 잘 됐고 약도 꾸준하게 잘 복용해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면 숨이 너무 차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니 수술을 받은 혈관은 문제가 없으나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판막이 헐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3달에 한 번 정도씩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아지고 있어서 사연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린 사연의 환자분은 호흡곤란 악화 등의 증상을 보여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을 의심하게 되었고 심장 초음파를 통해 승모판막 폐쇄부전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승모판 폐쇄 부정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몸에 필요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피가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심장에는 방이 4개가 있고 각 방과 방 사이에는 대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막이라고 부르고요. 판막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 문도 오래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삐그덕거리듯이 문이 잘 열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잘 닫히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의 이름이 승모판막인데 그 문이 망가져서 오래 써서 잘 열리지 않게 되고 닫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특히 닫히지 않게 되면 혈액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거꾸로 흐르게 돼서 이것을 판막 역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죽을 수도 있나요? 우리 문이 망가지고 그것을 잘 고쳐내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삐그덕거리기만 하지만 나중에는 도둑도 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이 이렇게 교정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피가 역류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온몸으로 피가 잘 못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피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폐에 고이게 되니까 숨이 너무 많이 차지게 돼서 환자들이 호흡곤란이나 심부전 악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승모판 폐쇄 부정증이 그러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승모판 폐쇄 증상을 알 수 있나요?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폐쇄 부전증이 경할 경우에 또는 중등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병이 진행이 돼서 혈액 역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온몸으로 가는 피의 양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증상이 없는데 사람이 활동을 하면 온몸이 혈액의 요구량이 더 많아지는데 그 필요한 만큼 못 보내니까 활동할 때 숨이 차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언덕을 오를 때는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 못 보내주면 숨이 차죠. 그리고 피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역류를 하니까 뇌로 가는 피의 양도 적어지니까 쉽게 어지러워질 수가 있고요. 또 역류를 하면 심장이 커지게 되니까 커진 심장은 부정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긴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돌연사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지를 꼭 평가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모판막 폐쇄 부정증은 왜 발생하죠? 크게는 2가지입니다. 승모판이라는 대문 그 자체에 있는 병, 그래서 그 병 문 자체가 이상이 생기는 것을 1차성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승모판막 구조가 노화되면서 퇴행성 변화로 느슨해졌거나 요즘에는 승모판막 일탈증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판막 자체의 구조가 너무 느슨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역류증 또는
2차적인 폐쇄부전증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더 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심장의 그 원인이 어떠한 것이 됐든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즉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판막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이 크게 벌어지면 제대로 닫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역류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판막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보다는 심장의 이상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죠. 이 사연 환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심근경색으로 시술도 잘 받고 또 우회로 수술도 잘 받고 나중에 봤더니 혈관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심장 기능이 나빠졌잖아요.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생긴 2차적인 또는 기능적인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 되겠습니다. 승모판 폐쇄부전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승모판 폐쇄부전증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벼운 정도나 중간 정도의 역류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켜보거나 가볍게 약물 치료를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병이 심해져서 심한 역류증이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굉장히 악화되고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전신 마취를 하고 심장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자기 판막을 수선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것을 승모판막 성형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선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결국은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판막이나 조직판막으로 갈아주는 것을 승모판막 치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치료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고위험군에서 특히 수술하기 힘든 심장 기능이 너무 나쁜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호흡곤란 심한데 너무 고령인 환자는 수술할 때 수술 자체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가슴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 영어로는 티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능적이나 또는 2차적인 치료에서 먼저 하다가 최근에는 1차성 판막 질환에서도 그런 치료가 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이 된 분들에게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수술 없이 빨래집게 같이 생겨있는 클립을 승모판막을 딱 집어서 혈액의 역류를 막는 시술입니다.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일단 심장을 멈춘 다음에 심장을 열어서 판막을 수술을 했을 때 치환을 하거나 고쳐 쓰거나 정 안 되면 이렇게 한 땀으로 딱 꼬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그 한 땀 꼬매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클립으로 승모판을 딱 찝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단 전신 마취는 하게 되고요.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경식도 초음파라고 식도에서 통해서 초음파로 심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고요.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있는 것을 살짝 째고 여기까지 간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길이 만들어지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열지 않고 이 길을 통해서 아까 빨래집게 같이 생겼다고 하는 클립을 밀어 넣습니다. 클립을 밀어 넣어서 심장의 판막이 열었다 닫혔다 하고 있는 동안에 클립을 딱 열어서 열고 닫히는 데를 딱 잡아서 괜찮다 싶으면 찝습니다. 보고 있을 때 이제 초음파를 보시는 선생님께서 피가 잘 새는지 안 새는지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아, 여기서 잘 됐다 하면 이제 집게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들어갔던 간을 빼면 끝나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 회복 과정이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회복이라 하면 나빠졌던 심장이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 하나고요.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약간 7mm 정도 쬐던 부분을 지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또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술 자체의 회복 시간은 보통 하루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빠졌던 심장이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환자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5일에서 6일 후면 퇴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은 뭐 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복 시간들은 좀 있습니다만 시술 자체 회복은 당일날 다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추천되는 환자군이 있을까요? 적합한 환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환자와 같이 여러 가지 병이 있었고 그것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2차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시술이 적합하고요. 또 하나는 승모판막 자체가 문제가 생겨 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사실 수술이 더 적합하죠. 바로 이렇게 수술하셔야 되는데 이런 환자
환자들 중에서도 위험한, 그러니까 심장 수술하기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수술 후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런 환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시술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술이 도입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올해 초반부터 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시술을 할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이 심하고 근데 수술은 할 수는 없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질환은 만성 질환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서울까지 안 와도 되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는 앞으로도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 등의 최신 시술을 환자분들께 제공하고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최선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스모판막 폐쇄 부전증을 진단받은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계훈, 김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